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지금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하면서 썼던 내용하고, 방금 기부금 조정명세서에서 작성해서 한도 초과한 거 가산 조정할 거, 이번에 송금 산입하는 거 차감 조정해서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만드는 것까지 지금까지 이 칸을 공부했던 거였어요. 그럼 지금 공부하려는 건 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우리가 2월 교섭금 제가 2010년부터 된다라고 말한 거 있죠. 10년간 2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10년간 2월 공제해 주는 건 옛날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지금 10년 다 풀로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이내에 일어난 거를 여기에서 우리가 올해 번 돈이 있으면 얘를 빼고, 비과세가 있으면 비과세를 빼고, 법인 소득공제는 많지 않은데 어쩌다 한 번씩 언급하면 이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돼요. 그럼 이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곱할 건데, 우리는 뭐 삼박표준은 없으니까 세율을 곱해주면은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과세표준이 세율 곱해서 세액 산출할 대상 금액이니까. 그럼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이라는 걸 할 거예요. 이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을 할 건데, 이 법인세는 세금을 빼준다 하더라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있고 제외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최저한세 제외 대상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 최저한세를 전에 제가 지나가듯이 한번 언급했던 게 우리 과세 최저한이라는 이야기 소득세 하면서 이야기했었죠. 우리 얼마까지는 세금 부과, 세율 부과해서 세액 산출하는 일을 안 하겠다. 우리 복권 5만 원짜리는 세금 부과 안 하고 이런 거였고, 소액부 징수라는 건 세금이 세율 곱해서 세금을 산출했는데 세금이 얼마 이하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부징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과세 최저한은 뭐냐면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금은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이 정도 세금은 받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액 공제나 감면해주면 최소한 받고 싶은 세금을 넘어가는 부분은 올해 안 해주고 다음으로 넘겨버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은 7%예요. 그러면 1,000만 원에 우리 산출세액이 나왔는데, 그럼 최소한 우리 7%인 70만 원은 받고 싶겠죠. 1,000만 원 70만 원이죠. 그런데 세액 공제가, 예를 들어 세액 감면이 공제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1,000만 원 다 안 해주고 그냥 우리 70만 원 빼고 해주고 70만 원 공제되는 거는 내년에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5년간 이월시키겠다는 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거고, 최저한세 제외 대상 세액 공제나 감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1,000만 원 다 해줄게, 그냥 세금 영원히 나오더라도 세액 공제든 감면을 다 해줄게 하는 게 최저한세 제외예요. 그러면 제외 대상은 신경 안 쓰고 다 들어오면 되는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그럼 얼마까지 받으면 되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계산은 당연히 우리 전산이니까 컴퓨터로 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로 해서 여기에 넣고 나서 뺄 거 뺐으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 가산세는 우리 일반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적격징빙을 갖추지 않았어요. 우리 영수증 수치명세에서 공부한 적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가산세가 몇 %죠? 2%죠. 이제 외우면 돼요. 가산세가 2%고, 또 우리 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다 부과를 하죠. 세금 계산서는. 근데 계산서에 관련된 거는, 면세사업 관련된 거는 법인이면 법인세법이 부과할 거고 개인이면 소득세법이 부과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서 미발급이나 지연발급이나 아니면 미전송이나 지연전송에 대한 건 부가가치세하고 가산세율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가산세에 대한 거를 여기에다 할 거고, 혹은 일용직 지급명세에서 제출해야 되는 거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되는 것들, 그걸 넘어가면 하는 가산세들하고 뭐 이런 가산세들을 써서 여기에 가산세를 더하면 이제 우리가 중간연합세 혹은 원천징수 당한 거, 원천납부세 빼고 내야 될 거잖아요. 가산세 더한 후에 빼면 이제 우리 세금이 나오게 될 건데, 이 세금을 이제 분납이 가능해요. 두 번으로 나눠서. 그러면 여기 분납할 세액이라는 게 2차에 납부할 거예요.
그러면 소득세 때 이야기한 거 똑같이 소득세나 법인세나 1차분 납부할 때 최소한 1,000만 원을 받으려고 할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1,500이었으면 2차는 500, 1차에 1,000만 원. 그런데 예를 들어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절반 나눠서 1,500, 1,500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우리는 여기에 분납할 금액을 쓸 건데, 우리 그 정도 내용은 컴퓨터도 금방 알겠죠. 그래서 분납세 계산 범위 와서 여기 들어오면 여기에 얼마까지 2차에 내면 된다고 나와요. 그러면 그 금액 보고 쓰면 이 작성이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먼저 이 부분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521페이지에 비과세 소득 적혀 있는데, 적혀 있는 내용 안 봐도 돼요. 우리 대상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8번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뭐 소득자료명세서는 이건 실무에 쓸 거니까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이라는 게 적혀 있죠. 자, 우리 세액감면이라는 건 우리가 법인세법상에 규정이 없어요. 세액감면이라는 건. 그래서 조특법에서 세액감면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서 문제에서 제시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감면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감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제시해준 대로 쓸 거예요. 그럼 이 아래에 세액공제라는 게 있죠. 자, 이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게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해주는 세액공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 법인세법에서 하는 건 자기 본세금 그 본세에서 공제 빼주겠다는 거니까 최저한세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인세법 거는 법인세법은 옆에 아래에다가 법인세법의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제외돼요. 제외. 자기 세법에서 자기가 빼주겠다고 하는데 최소 얼마 받겠다 할 거면 처음부터 차라리 그 금액 빼고 정리해버리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얘는 최저한세 제외예요. 한글인데 보기 뭔가 잘지 모르겠죠. 제외. 자, 그럼 우리 아래 조세특례제한법에 적혀있는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거는. 그럼 이 아래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그리고 우리 뭐 각종 투자세액공제라는 건 우리가 그 시설 장치 같은 거 산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세액공제나 뭐 이런 것들은 투자세액공제라는 건 전부 다 적용인데, 자, 여기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일반 법인한테 원칙적으로는 최저한세 적용인데, 근데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제외돼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연구인력 개발하는 데에 돈을 치중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법인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데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 제외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지금 동그라미 1번 적혀 있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 523페이지에 이제 세액공제가 어떤 게 있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뭐 우리가 특별하게 신경 쓸 건 없는데, 자, 개념만 생각하시면, 자, 외국의 그 세액이 예를 들어서 15%고 우리나라의 세율이 20%라고 볼게요.
그럼 외국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 회사가 돈 벌었으면 우리나라에 세금 내고 가잖아. 그죠? 우리 외국 법인도 외국에서 번 건 안 내지만 우리나라에서 번 건 우리나라 세금 내죠.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벌면 그 나라에 세금 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는데 우리나라에 또 내면 국제적 이중과세가 되겠죠. 그러면 어느 한 나라의 국적을 벌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15% 세금 냈으면 우리나라 20%라면 15% 빼고 5%만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재손실세액공제는 우리 소득세법과 똑같이 우리 법인의 총 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해주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뭐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대해서 경정세액공제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제 이 아래에 연구인력 개발비 대한 세액공제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자, 그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어떤 거냐면, 자, 우리 회사가 올해 연구인력 개발비로 지출한 돈의 25% 하고, 그리고 최근 올해 거 포함해서 5년간, 그럼 올해 직전 거 4년간 해서 직전 4년간의 평균치의 50% 하고, 죄송해요. 직전 평균치보다 올해 단기에 증가한 금액의 50% 하고, 두 개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해 주게 될 거예요. 이게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인데,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지만 중소기업인 우리 회사, 우리 시험 보는 회사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나중에 문제 편하게 풀기 위해서 세 개만 외울게요. 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재손실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 세 개는 최저한세 제외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재손실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우리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 제외다. 자, 그럼 이 세 개가 아닌 나머지는 전부 다 적용이다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 페이지 보면 다 적혀 있잖아. 우리 법인세법에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재손실세액공제, 그리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 세 개는 우리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 제외다. 그럼 이거 말고 나머지는 적용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법인세 가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할 때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몇 개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한 세 개만 제외고 나머지는 적용이 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기억해 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오른쪽에 뭐 세액공제가 있는데 얘가 계속 하도 많이 바뀌고 막 하다 보니까 글로 썼다가 귀찮은지 우리 컴퓨터에 세액공제 명세서 3번을 캡처해 가지고 올려놨어요. 저자가. 우리 컴퓨터 화면 캡처해 놓은 건데, 그럼 참 우리 여기에서 제일 위에 보시면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3%예요. 3% 일반적으로는. 그럼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에서 중요한 거는 공제에서 중요한 거는 중고 자산 취득은 제외해요.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서. 우리 신규 자산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만 투자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 될 거지, 중고 자산 취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세액 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 빠져버릴 거예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자, 그리고 우리 그냥 그림 있는 거에 좀 아래쪽에 보시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우리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최저한세 제외 대상이 아래 두 개 보이는데 보이죠?
그래서 제외 대상이 중소기업이고 적용 대상이 일반 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제외 대상이겠죠. 시험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 아닌 경우 아닌 걸로 풀고 싶을 때 문제에서 어쩌다 한번 간혹 본 문제 하나여 일반 법인이라고 가정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중소기업이 아니면 중견기업 이상 다 중소기업이 안 들어가 있으면 중견기업, 대기업 전부 다 일반 법인이죠. 중견기업은 표현이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갭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사이에 중견기업에 대한 규정을 만들려고 놓은 거예요. 자, 나머지는 특이한 거 없는데 이거 하나만 볼게요. 우리 아래 안녕 처리된 조금 더 아래쪽에 보시면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경력 단절 여성 고용 촉진 기업 세액 공제, 청년 고용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고용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아래 고용 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고용 증대 세액 공제. 엄청 이상한 게 많죠. 지금 제가 말한 거 다 고용이죠. 자, 지금 제가 방금 다 읽었던 거는 가끔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는데 이 고용 유지에 대한 세액 공제를 찾아서 쓰라고 문제가 한 번 나왔어요. 일단 우리가 월요일이든 풀 건데, 그럼 한글 적혀 있는 걸 잘 봐서 서술형처럼 적혀 있지만 설마 이게 세액공제 이름일까 생각하지 말고 찾아보면 정확하게 그대로 적혀 있는 세액공제 이름이 있어요. 지금 표현이 좀 웃기지 않아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혀 있는데 정말 이 세액공제 이름이에요. 그리고 문제에서 당연히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있는 정보만 쓰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면 그걸 써서 그대로 쓰면 되니까 이런 거 있다고 일단 눈으로만 좀 익혀두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들이 있구나 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조세특례제한법상에 감면세액 적혀 있는데 얘는 다 조특법상에서 일어난 거라서 너무 우리가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론에서 어쩌다 한번 물어보긴 하는데 그 외에는 우리 실기 쪽에서는 그냥 제시해주면 그대로 감면이라고 하면 쓰면 되고 아니면 무시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527페이지에 최저한세에 대해서 적혀 있죠. 자, 최저한세가 제가 어떤 개념인지는 설명드렸죠. 최소 얼마 이상은 받고 싶다라고 해서 세액공제 중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는 일부를 빼고 공제를 해주게 될 건데, 자, 우리 기억할 거는 527페이지 제일 아래에 중소기업 적혀 있는 곳에 7%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컴퓨터가 7% 빼고 공제받아라고 계산해 줄 거예요. 7% 빼고 공제받아라고 컴퓨터가 계산을 해줄 거다라고 기억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최저한세 제외 공제 중에 중소기업한테 제일 대표적인 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예요. 그래서 자, 우리 529페이지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실기 서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9200번 K랩 회사에서 자, 우리 아래 보시면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 명세서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위에 거는 개발 준비금이에요. 위에 거 말고 아래 일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세서. 자, 그럼 얘 클릭해서 메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네오박스 1번은 우리가
연구 개발에 관련해서 지출된 거에 들어간 우리 계정 과목이 뭐 개발비일 수도 있고 경상 연구 개발비일 수도 있고 원재료비일 수도 있고 급여일 수도 있겠죠. 연구 인력 요원들에 대한 급여 주고 있을 때 그럼 이 계정 과목 적혀 있는데 같은 라인이 파란색으로 위아래 두 개 있죠. 다 같은 라인이에요. 종류가 다른 인건비다, 재료비다, 위탁 연구개발비다, 인력개발비다, 맞춤형 교육이다. 이 계정 과목에는 얼마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에 인건비에는 소액 주주는 제외하고 다른 일반적인 주주에 대한 급여는 인정 안 해요. 연구 인력 개발비에서 인건비가 나갔는데 얘가 주주나 특수관계에서 위 상위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거는 누가 봐도 합당하게 인정하기가 적절하지가 않죠. 그거는 금액 사람들 거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거는. 자, 그럼 그런 항목별로 해서 연구 개발비를 쓰면 지금 여기 1000개의 단기 발생한 연구 인력 개발비가 나오게 되겠죠. 연구 및 인력 개발비가 나오면 자, 그리고 나서 이 금액을 쓰면 이제 당해 발생액이 나올 건데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건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엄청 쉬운 거예요. 직전년도 19년도에 총 발생한 연구 개발비 18년도 거, 17년도 거, 16년도 거 써요. 그럼 이거에 대한 평균 값이 나올 건데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 쓰는 거고 두 개 있으면 두 개 쓰는 거고 어떻게든 길어봐야 최근 4년간 거를 평균을 내서 평균 금액하고 올해 우리가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하고 증가된 금액의 50% 금액을 산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 발생한 거 전체 총계에 있는 금액의 25%와 4년간 평균 발생한 금액의 단기 발생의 증가분의 50% 중에 큰 금액을 세액 공제해 줄 건데 그건 컴퓨터가 알아서 공제 세액에서 여기에 우리 중소기업이니까 올해 발생한 금액의 25%와 4년간 평균 거에 올해 단기 발생의 증가분의 50%가 되어서 우리는 여기 공제세액 나오면 이 두 개 중에 큰 금액이 공제가 된다고 나올 거고 그럼 우리가 체크할 거는 여기에서는 50% 맞게 잘 되어 있는지와 여기에 최저한세 중소기업이니까 제외가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나머지는 앞에 쓴 게 뒤에 다 자동으로 불러와질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체크해 볼 부분은 이 두 개만. 그럼 얘 작성이 쉽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별로 어렵게 안 보이죠? 쉬워요. 시험에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우리 529페이지로 가서 우리 오늘 이것만 하고 끝낼 거니까 자, 집중력 있게. 자,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작성하고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3회 반영하시오. 적혀 있죠. 자, 그럼 기술 및 연구개발비는 모두 당사의 연구소에서 지출된 것이며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요원의 인건비와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 비용 등이며 사업연도별 지출 명세는 다음과 같다. 자, 그리고 당해 사업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는 인건비는 개발비 계정 과목으로 재료비는 경상연구개발비 계정 과목으로 기장되어 있다. 근데 지금 얘 다 적어놨죠? 이 문제에서 미스한 거예요. 지금 인건비는 개발비라고 했으니까 얘는 인건비는 개발비로 되어 있고 근데 개발비가 또 얘 위탁연구개발비도 있죠. 경상연구개발비는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되어 있는데 그죠? 잘못 써놨죠? 지금 인건비가 두 군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상연구개발비에 적혀 있는 얘는 지워버릴게요. 얘는 지금 문제에서 미스를 낸 거니까 얘는 지워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이 세 개만 가지고 입력하도록 할게요. 지금 표현할 때 지금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다 쓴 거니까 사실 다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다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얘는 좀 표현을 좀 모호하게 해뒀기 때문에, 그죠? 아니면 그냥 다 집어넣고 할까요? 그냥 다 집어넣고 쓸게요. 그럼 자, 그럼 얘가 2020년도 올해 단기 거요. 그러면 우리는 쓸 때 단기 거 보고 입력할 거예요. 단기 거 보고. 자, 그럼 우리 발생 명세에 먼저 발생 명세에 첫 번째 경상연구개발비 시험 문제 때는 재적용비다 판관비다라고 알려줄 거예요. 지금은 안 알려줬으니까 여러분 적정한 거 쓰시고, 그럼 경상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가 2,500이고 재료비가 90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죠. 다음 아래에 우리 개발비가 인건비 3,600만 원, 다음 위탁 연구개발비가 3천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우리 단기 발생액 명세는 전부 다 작성이 끝난 거예요. 그럼 올해 총 1억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죠. 다음 2019년도 거 있죠. 그럼 2019년도는 자,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돼요. 전부 다. 그러면 그걸 여기다 써줄 거예요. 직전 1년 19년도 거를. 그럼 금액이 2천만 원, 500만 원, 2,500만 원, 1,000만 원 하면 6천만 원이네요. 그럼 6천만 원을 여기에다가 써주면 지금 올해 단기 발생한 게 1억인데 6천이면 4천만 원 증가했죠. 절반이면 2천만 원인 거 하고, 그리고 단기 발생액이 1억인데 25%인 2,500만 원 하고 비교해 줄 거예요. 공제세액 가시면 2,500하고 증가한 4천만 원의 50%인 2천만 원 중에 지금 큰 금액이 이 금액이니까 이 금액이라 나왔죠. 그럼 우리는 지금 50% 맞고 최저한세 설정 제외라고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얘 저장 버튼 누르고,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메뉴에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라고 있죠.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적혀 있는 거 찾으셨나요? 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적혀 있는 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셨죠? 자, 그럼 불러오기를 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최저한세 적용 제외 라인에 2,500만 원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확인하셨나요? 불러오기 하면 들어와 있죠, 이 라인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단기 공제 및 2월액 계산으로 가서 단기 공제 및 2월액 계산으로 가서 자, 여기 전부 다가 한 칸이에요. 왜냐하면 2월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5년간 2월 되는 것들도 다 관리하는 서식이기 때문에 같은 것들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게 칸이 많이 돼 있지, 여러 개 있다면 각각 칸마다 써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F2번 누르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2개 보이는데 이 중에서 최저한세 제외를 선택하고 최저한세 제외를 선택을 하고 올해 2020년도죠. 3년도에 2020년 올해 단기분이 2,50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 단기분에 2,500만 원 나오고 오른쪽 쭉 가면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 아니라서 미공제액 없고 2,500만 원 전부 다 공제될 거라고 나오고, 여기에서 위에 보시면 F6번에 지금 최저한세 적용 제외라는 게, 제외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배제죠. 그래서 최저 배제 탭을 클릭해서 여기 올해 2020년도에 2,500만 원, 그리고 확인 하셨나요? 자, 그리고 저장. 다음 우리 이제 메인 메뉴에 와서 공제 감면 세액 및 추가 납부 세액 합계표가 있죠. 제일 아래에 합계표. 자, 이거 클릭하고 들어가서, 자, 위에 보시면 최저한세 배제 세액 감면, 얘는 배제 세액 공제, 얘는 적용 세액 감면, 적용 세액 공제. 그럼 방금은 우리가 했던 게 세액 공제고 최저한세 배제니까 여기 있죠. 자, 여기서 블록이 눌러보시면 나와요. 사실 블록이 해놓고선 탭 막 눌러서 찾아보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서 블록에도 나올 거니까. 그럼 여기에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하고 저장 누르면 얘가 끝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이거에 클릭했을 때 불러오기를 하면 최저한세 적용 제외에 2,500만 원이 들어오게 돼요. 이게 불러오기 했을 때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 방금 그 작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이 문제 나오면서 이렇게 작성하라 그러면 그거 다 작성해야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 책에서도 지금 페이지 넘겨보시면 제가 했던 순서대로 다 적혀 있는데, 자, 이 숫자가 잘못 적었어요. 옛날에 2350이었어요. 지금은 2350은 생뚱맞은 숫자로 지금 얘 그림 잘못 쓴 거니까 이 부분은 책이 틀린 거고, 531페이지의 그림은. 자, 그럼 방금 제하고 했던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를 이거 나중에 하는 작업 때문에 섞여 문제 나오니까 얘 작성한 후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작성하고 합계표 작성하고 여기 오는 것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지. 이것만 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기출문제 보면 이것만 가지고 나오는 건 너무 쉬워서 자주 안 나와요. 581페이지에 1275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우리 최근 4년간 연구비가 있고 이번에 당해 사업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이 우리 뭐 경상연구개발비 제조하고 개발비가 있는데, 자, 둘 다 적용가 걸려 있네요. 당사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요원의 인건비를 의미함. 다만 경상연구개발비 비중 주주인 임원의 인건비가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이 주주에 관련된 인건비는 세액 공제 대상 아니니까
경상인구개발비의 인건비인 여기에서 400만 원은 빼고 써야 되겠네요. 2100만 원만. 이건 빼고 쓸 거예요. 뭐 이외에 주주인 임원은 없고, 자, 그리고 연구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 전담부서고, 재료비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재료 비용이다. 문제 없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그럼 최저한세 적용 제외라고 한 번 더 체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문제에서 얘만 작성하라 그랬죠. 세액공제조정명세에서 3번이란 말이 없죠. 그러면 이 문제는 순수하게 이것만 작성하면 돼요. 그럼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로 가서 우리 2번 자료 보고 경상연구개발비 제조, 이 인건비에서 우리 주주 임원의 인건비 400만 원은 400만 원 빼고 21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다음 개발비 3천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다음 1번 자료에서 최근 4년간 거 있죠. 직전 1년은 4200, 2년은 3500, 3년은 2400, 4년은 2000만 원. 자, 다음 이제 공제 세액에 가서 여기에 50%와 최저한세 설정 제외되어 있는 것만 확인하고 저장하면 이번 문제가 끝났어요. 그렇게 이것만 작성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근데 다시 우리 복습해 볼 겸 세액공제조정명세서 3번까지 작성하라고 하면 세액공제조정명세서 3번에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그럼 1650만 원에 이제 단기 공제 및 2월액 계산 누르고 F2번 눌러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최저한세 제외, 올해 2020년도 방금 1650만 원이었죠. 그리고 최저 배제 눌러서 2020년도에 1650만 원, 확인하고 저장. 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작성하라 그러면 합계표는 무조건 따라 세트로 작성하는 거예요. 불러오기에서 여기 누르면 들어온 거 보면 끝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가 힘든 게 아니고 우리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이해하는 것만 좀 더 숙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만 이야기하는 특이한 문제 나온 적 처음 나왔고 뭐 그 뒤로 안 나오는 거 하나 구경하고 오늘 끝냅시다. 제가 앞에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 저도 보고 이 문제 보고 웃었어요. 728페이지로 가서 그리고 회사는 1287 자, 문제 보면 주식회사 서강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 정규직 근로자 변동 내역이 아래와 같을 때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및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오. 2019년 3년도는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은 세액공제 탭과 단기공제 및 2월액 계산을 각각 작성할 것.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을 가서 자, 화면을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우리 책에서 제가 그 화면 캡처했다는 게 얘예요. 지금 여기 공제 3번. 그럼 문제 글자 적혀 있는 거 보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얘죠. 글자를 잘 찾으셔서 찾았나요? 찾으셨죠? 자, 찾았으면 F4번 누르고 F4번 그러면 창이 떴죠. 자, 우리 회사는 지금 이 문제는 미스 났지만 회사 등록 가보면 우리 수도권이에요. 인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내에서 우리 문제 보시면 증가 인원이 청년 2.5명, 청년 등 외 4명. 그리고 전년도는 못 받았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 두 개 쓰면 이 금액 나왔죠. 하셨나요?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이제 이 금액이 단기 공제 및 2월액 계산에 가서 F2번 눌러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0년 이 금액. 자, 혹시 저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분은 엔터 쳐서 단기분의 금액 나올 때까지 엔터를 치세요. 저도 컨트롤 V 쓰는데 안 나오면 엔터를 쳐서 나와야 될 곳에 나올 때까지 써요. 입력이 안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하셨나요? 지금 방금 문제에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은 이거하고 이거 하라고 적혀 있잖아요. 문제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면 자, 얘 작성 끝났는데 항상 이거 썼으면 합계표 클릭해서 불러오기를 하고 자, 최저한세 당연히 적용이겠죠. 제가 배제는 3개만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하라고 한 거 제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얘네만 제외니까 배제 쪽에서 보고 얘는 적용. 지금 적용되는 거에 세액공제 아래로 내리시면 얘 라인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도 끝났어요.